안녕하세요. 여러분, 만약 평생 함께해온 배우자가 갑자기 산에 들어가 혼자 살겠다고 선언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오늘 소개할 사연은 바로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당신 하고 싶은 대로만 살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67세 순영이라고 합니다. 제 사연은 제 남편에 대한 이야기예요. 젊었을 때부터 철이 없던 사람인데 이제는 산에 들어가 혼자 살겠다고 해서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저와 제 남편 태수 씨의 이야기는 4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25살 직장에 갓 들어간 새내기였고 태수 씨는 그때 회사에 계약직으로 들어온 사람이었어요. 그는 처음부터 주목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유쾌한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띄우고 어디서나 중심에 서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그의 활기찬 모습에 자연스럽게 끌렸고 그도 저를 많이 챙겨주며 다가왔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신중하고 계획적인 성격이었어요. 뭐든 철저하게 준비해야 마음이 놓였고 즉흥적인 상황은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편이었죠. 그래서인지 태수 씨의 즉흥적이고 자유분방한 모습은 매력적이기도 했지만 때로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태수 씨가 연애 초기에 뜬금없이 바다를 보러 가자고 제안했어요. 저도 바다는 좋아했지만 아무 준비 없이 당장 떠나자는 그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차는 누가 운전해? 숙소는 예약했어? 밥은 어디서 먹지? 라며 질문이 꼬리를 물었죠. 하지만 태수 씨는 그저 웃으며 그런 건 가면서 생각하면 돼. 라고 말했어요. 저는 결국 그의 설득에 넘어갔지만 그날 이후로 그의 충동적인 성격이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졌습니다. 결혼도 비슷한 과정이었어요. 저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준비하며 양가 부모님의 허락도 정식으로 받고 싶었는데 태수 씨는 우리가 좋으면 됐지. 뭐가 그렇게 복잡해? 라며 서두르는 바람에 결혼 준비 내내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의 열정과 활기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어요. 결혼하면 좀 안정되겠지라는 기대도 있었고요. 하지만 결혼 생활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에도 직장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고는 난 이런 데 묶여 살 수 없어. 라며 새로운 일을 찾겠다고 했어요. 한 번은 갑자기 친구들과 무역 사업을 하겠다고 모든 돈을 투자해버렸는데 몇 달 만에 망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저는 아이들 분유값도 걱정해야 했는데 남편은 다음엔 더 잘할 거야. 라는 말만 했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행을 간다고 모아둔 돈을 몽땅 써버리거나 친구들과 사업 아이디어를 공유하겠다며 며칠씩 연락도 없이 사라지곤 했어요. 저는 계획적으로 살고 싶었지만 남편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들로 매번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혼자 아이들을 돌보며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버티는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언젠가는 남편이 변할 거라는 희망을 품고 꿋꿋이 버텼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우리 아이들은 다 장성했고 각자의 삶을 잘 꾸려가고 있어요. 이제 좀 저도 남편과 여유롭게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몇 달 전부터 남편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남편이 TV 앞에 앉아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에 빠져들더군요. 처음엔 그저 재미로 보나 싶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프로그램 속 자연 속 삶을 동경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루는 저녁을 먹으며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순영아, 저 산속에 사는 사람들 참 대단하지 않니? 저런 삶이 진짜 자유롭고 건강한 삶인 것 같아. 그렇긴 한데 당신이 저런 삶을 어떻게 살아? 당신은 도시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잖아. 그는 대답 대신 웃으며 프로그램에 몰입했고 이후로도 시간이 날 때마다 자연에서의 삶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패턴이 보였고 그가 진심으로 무언가를 결심한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그는 결국 본심을 털어놨습니다. 순영아, 나 이제 산에 들어가 살려고. 자연 속에서 명상도 하고 나무도 심으면서 살고 싶어.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심이었고 벌써 인터넷으로 산속에 작은 집을 구할 방법을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당신이 거기 가서 혼자 어떻게 살겠다는 거야? 집은? 생활비는? 당신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병원은 어떻게 다닐 건데?
제가 이렇게 따지듯 물으니 남편은 오히려 저를 나무랐습니다. 평생 회사와 집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으니 이제는 나도 내 인생을 좀 살고 싶어. 당신도 애들도 다 컸으니 이제 날 좀 내버려둬.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철없이 살아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이제라도 나랑 같이 안정적으로 살아야지. 무슨 산이야?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산에서 뭐 하겠다는 건데? 혼자서 못하다니. 나도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많이 생각했어. 자연에서 살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건강도 좋아질 거야. 당신도 나랑 같이 가면 좋을 텐데. 같이 가긴 뭘 같이 가. 내가 손주들 보러 다니는 재미로 사는데 산에 들어가서 다 끊으라고? 당신은 항상 당신 생각만 하잖아. 내가 뭘 원하는지는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어?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럼 당신은 평생 이렇게 살고 싶어? 애들도 다 컸고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해. 난 진심이야. 한 번만 생각해줘. 그 말이 어찌나 서운하던지요. 제가 말끝을 흐리며 대꾸했어요. 당신 인생만 소중한 게 아니야. 나도 평생 당신 뒤치다꺼리하면서 살았어. 이제라도 좀 의지할 수 있는 남편이 되어줄 순 없어. 며칠 전에는 남편이 이제 집도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당신도 걱정 말고 당신 하고 싶은 거 알아. 하더군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저와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혼자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선언처럼 들렸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평생 그의 뒤를 묵묵히 지키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고 선언했으니 말이에요. 저는 남편의 이런 행동이 너무 얄밉고 서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사람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늙음을 준비하려는 건가 싶기도 해요. 하지만 제가 바라는 노년은 남편과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손주도 보고 같이 여행도 다니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는 제 꿈을 산산조각 내는 것 같아 너무 슬픕니다. 허무하기도 했어요. 지난 세월 동안 그의 철없는 행동들을 감내하며 가족을 지키고자 노력했는데 그는 결국 자신의 길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마치 제가 쌓아온 모든 시간이 부정당한 것처럼 느껴져 눈물이 났습니다. 제 남편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요? 아니면 정말 그의 뜻대로 두는 것이 맞는 걸까요? 저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순영 씨의 사연을 들으면서 마음이 참 복잡해집니다. 철없다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남편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는 상황이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순영 씨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답을 찾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사연 보내주신 순영 씨께 감사드리며 남은 시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늦봄의 지혜, 당신의 달려온 시간들과 노력이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